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선 첫 화두는 지금 북한의 핵협이 그냥 눈앞에 현실화된 것 같고 어떤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하는 이 야당의 언동,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언동이 무슨 친일 국방이라느니 이런 아주 황당한 소리를 내지르고 이래서 우리 정부의 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흐트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우리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 북핵의 그 현실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박찬종 TV 개국 3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 박찬종 대표님은 이젠 이 현직에 가서 뭐 일하실 만한 그런 연세는 좀 넘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여러 가지 뭐 신문도 보고 방송도 듣고 특히 또 유튜브 방송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 저 박찬종 변호사님만큼 진짜 정론을 말씀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저 박찬종 선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제가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저 박찬종 TV에 들어가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우리 박찬종 대표님의 그 시국 말하자면 해설 또 비판 이런 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독보적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깊은 감명을 받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그런데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 이 지금 스튜디오도 하나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쓰는 이 스튜디오 사정에 따라서 이 정기적으로 보통은 11시에 하시는데 11시에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돈 버는 일을 하셔야지 우리 박찬종 대표님 하시는 이 TV 회사는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그동안에 정말 지극한 이 관심, 애정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후원금도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렇고요. 잠깐. 예. 오늘 장 대표 모신 게 우리 TV 칭찬하라고 모신 거 아닌데 이게 그래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감사드리고 생각을 감사드리고 본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 그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이 북한의 이 핵은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을 넘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앞으로는 말하자면 자기네들을 공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 타격하겠다, 즉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법제화로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한 2달 전이죠. 법제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미사일을 7차례나 쏘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450km,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괌, 딱 그냥 그러니까 실전용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위험한 상황은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SC, 말하면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말하면 핵보단을 눌러라 한다고 누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한테도 내려가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합참의장한테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핵무기 소화한다고 해서 소화지지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김정은이가요, 좀 뭐 기분 나빠서요, 야 한방 쏴 하면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은 진짜 위험합니다. 꼭 전쟁이 났을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기분에 의해서도 잘못하면 우리는 핵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요, 이 전술핵은 단위에 따라서 뭐 한 1000명 정도, 즉 대규모 살상이 아닙니다. 몇만 명 죽는 게 아니고 뭐 몇천 명 또는 100명 정도 죽는 그런 말하자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게 꼭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아주 현실적으로 위협의 대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이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마침 또 지금 한 보름 됐죠.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또 미사일 날려보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그냥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이번에 동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요,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무슨 뭐 친일 국방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 독도가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한 점이 있는데 왜 독도 근방에서 이 훈련을 하느냐?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되도록이면 북한 가깝고 우리나라 가까운 데서 훈련을 해야 의미가 있지. 우리 국군이 지금요 일본 방어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합니까? 한국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런 것을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저는 이거는요, 이재명 씨가 말하자면 친북적인 성향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주사파적인,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비난을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 실제로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점도 있지만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이 반일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친북한 성향,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친근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남한을 향해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북한 정권 편드는 사람요, 이거는 야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 딱 맞는 법 조문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적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사람은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하면서 뭐 매일 언론에 말을 하는 것이 또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다음 주 1월 18일 날 1차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뭐 출석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재판은 순차로 진행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성남 FC 사건 등이 지금 줄줄이 사법 처리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이 정권 들어와서 캐낸 게 아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권 들어와 캐낸 게 아닌데. 이건 전 정권 때 문제가 됐고, 또 심지어는 또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재명 그때 후보죠. 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도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거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파가 다른, 말하면 이낙연 씨 쪽이죠. 여기서 많이 이렇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요, 검찰이요, 뭐 아직 확정 판결 내린 것도 아닌데
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두고요. 자꾸만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재명 씨가 앓고 있는 이 불법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요, 정말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재명 씨는요, 더 이상 야당 대표직을 또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씨는 굉장히 많은 불법, 말하자면 부패 혐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하자면 방어하기 위해서 뭐 온갖 논리를 펴고 있는데, 논리를 펴면 펼수록 예를 들자면 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특검하자. 그게 특검 사항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다 조사할 만큼 조사했는데도 안 나왔고, 또 심지어는 또요, 김건희 씨가 학위를 받을 때 성적을 조작했다, 경력을 좀 조작했다. 그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설사 그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국회가 또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윤석열 정부 발목 잡고 또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기국회 시작되고 이제 관행에 따른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걸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이게 이재명 문재인 방탄 감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헌법과 법률에 완전 위배되는 행위를 민주당이 방금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 같은 그 국정감사 대상 아니지요? 예. 그거 아니지요? 예. 이재명 씨는 그 성남시장 때 성남시 관할의 어떤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남이 써주고 표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 후진 대학 그 내가 굳이 원치 않는다고. 반납해 무슨? 반납한다고. 후진 대학이라 그래 버렸어. 네. 후진 대학. 그러니까 표절이뿐 아니라 누가 대신 써주던 걸 자백을 했거든. 이런 대표 아래서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한다고 증인을 부르고 하는데. 그 반납한다고 해서요, 표절 안 한 게 아닙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할수록 표절의 부도덕성, 또 심지어는 불법성은 더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김건희 씨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설사 표절을 좀 하고 또 위조를 한 게 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욱 또 그것이 또 김건희 씨가 또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국정감사하고, 또 그 밖에도 내가 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국정감사가 진짜 국정을 감사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들을 하고, 정치적인 공격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특히 야당은 정말 국정감사의 취지를 살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감사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도 장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그 취지에 어긋나게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도 친일 국방이네 이런 소리를 내지른 이 모든 게 사람으로 현재 따진다면 이재명 문재인이 때문이거든. 예, 예. 특히 이재명이가 지금 다급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법 처리 대상자를 조기에 사법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국정이 완전히 황폐화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참 옳은 지적이신데요. 가령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사 청구,
감사 질문서를 보내겠으니 답변하겠느냐 이렇게 물은데 이걸 무례한 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건드리니까 뭐 무례한 짓이다. 그걸요 검찰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빨리 종결이 돼야 되지. 이걸 만약에 계속 끌고 나가면은 맨날 야당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야당 탄압한다, 정치 탄압한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즉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 부패 또 이재명 씨가 안고 있는 이 불법 부패 혐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하면 수사해서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이 여당인데 이제 수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야에서 장 대표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국회 안에 107명이 그래도 뭔가 이걸 제대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야. 저쪽에서 포각 무도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지. 예, 그 여당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107명이 그렇고 저쪽은 야당은 지금 169명이면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해서 이 후속 입법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한다. 저는요 그런 점이 뭐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변명할 자세라면 이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런 점이 국회의원 수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음 두 가지를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자면 집행하려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요 국민이 결국 심판합니다. 그래서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말하자면 이 심판자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자꾸만 무슨 이 민주당하고 정쟁이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정말 집권 여당답게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는다.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말하자면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 저는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는 이런 점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당 107명 의원들과 거기 장로들, 다선 중진 의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